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드디어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코너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름하여 정봉주의 PSI. 정봉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PSI 전의원입니다. 전 의원이시죠. 정봉주 그거 꼭 밝히세요. 전 의원. 네. 4년간 사실은 그 여의도 정가를 경험하고 났더니 남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제가 정치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어디서 맡는지는 모르고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거 비공개입니다. 공직은 아니고. 그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맡고 여야를 막론하고 전화를 하고 저한테 컨설팅을 구하고 이런 건 폭로가 안 돼. 이거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죠? 말만 하면 허위사실 유포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내는 곳입니다. 이게 PSI가 폴리티컬 뭐뭐인 것 같아요. 폴리티컬 SI요. 그래서 이제 SI. 저희 PD 작가 머리를 싸매고 폴리티컬 뭐뭐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제목에는 크게 개의치 말고 이 코너를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문의를 받아서 또는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청부 조사 또는 청부 뭐라고 그럴까요? 수사, 청부 취조 혹은 청부 뒷담화를 하는 멋지게 좀 정보 취합 이런 공식적인 표현도 좀 써주시죠. 심부름센터에 해당됐습니다. 여의도 심부름센터 회장님, 정 회장님 모시고 오늘 첫 아이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자, 첫 아이템이 뭐냐? 이 정치인과 명절의 관계.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제가 정치인과 명절하면 딱 떠오르는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왜 명절만 되면 명절용 행보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명절용 행보 혹은 명절용 코멘트들이 있다 했어요. 행보는 보통 재래시장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당 입장에서는 서울역 같은 데서 이제 그 당보 뿌리고 홍보 전단지 뿌리죠. 설이나 이제 명절 앞두고 이 민심 향배에 무척 민감하잖아요. 온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건데 코멘트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명절 뭐 추석이든 설이든 그 전후한 민심을 잡아라. 그리고 나서 설이나 추석 지나고 나서는 민심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왔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는데 민심을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민심을 또 어떻게 잡는 겁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데 이제 가족들이 쭉 모이죠. 이제 국회의원의 장점은 일반 유권자들하고 늘 이렇게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장점입니다. 정부 관료들보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니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 친척들한테 듣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주로 재래시장, 동네 아저씨들하고 뭐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면 야 민주당 니네 뭐 존재감이 없어 좀 잘해. 이제 한나라당이면 그건 니네 뭐 맨날 그렇게 싸우냐 니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대여섯 번 들으면 설 인심이 흉흉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면밀한 어떤 여론조사와 앞뒤로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요즘 전화 여론조사나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전화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전화들이 다 없어졌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받거나 대부분이 상가예요, 상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이 분포조사가 잘 안 돼. 요즘 여론조사가 핸드폰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면밀하게는 설 앞두고 설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려고는 하는데 제가 여론조사 저도
당에서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설 앞뒤에 바뀌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구라군요. 아니 근데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데 자기 혼자 느낀 것을 이제 좀 너무 이렇게 폄하하지 말고 좀 얘기해. 근데 이제 집중에 이게 의한 거군요, 그게.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재래시장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들이 퍼지니까 그분도 그 사람 얘기 아니라 주위에서 들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비각적이지만 감각적으로는 대단히 이렇게 좀 깊게 볼 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실제 재래시장을 각오하는 거는 민심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가서 파악해보려고 하는 파악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술자석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면서 세종시가 뭐가 문제고 4대강이 뭐가 문제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서 앞에서는 거품 물고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았으면 정모식이 의원이 왔다 갔는데 세종시 이런 게 문제더라 하면서 그렇게 직접 만난 사람들은 의원의 얘기 신뢰성을 갖고 좀 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여론을 타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구전으로. 그래서 이제 설 때는 돌면서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어디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명절 전후에서 정치인들이 민심이 우리한테 돌아왔다는 이 민심이 어떻다니 하는 얘기는 순 개인적 차원에서 그래서 시장이나 예.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런 거죠. 마치 과학적 지표인양 하는 거였군요. 그게 이제 민심을 청취하는 거죠. 그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기사를 보면서 누구 의원은 시장을 돌았더니 민심이 확 돌아선 걸 느꼈더라서 야 대단히 과학적이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증 풀렸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도 명절날 선물은 받죠. 선물 받죠. 그죠? 예. 선물 받죠. 예. 선물을 어느 정도 액수 정도 되는 걸 받으십니까? 정치인들은 보통. 보통 일반인들이 받는 것보다 이제 국회의원쯤 되면 혹은 뭐 장차관쯤 되면 좀 좋은 선물들이 오죠. 근데 이제 설날 이렇게 선물 오는 게 별로 그 달갑거나 반갑지 않은 게 뭐 경기 안 좋은데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역이 아니더라도 선물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역이 아니라도 많이 와요. 현역일 때하고 퍼센트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반쯤 옵니다. 반. 현역 때 제가 명절 때 이렇게 숫자 세 봅니다. 한 번은 48회, 한 번은 52회. 52회. 예, 52건이 온 거죠. 52건. 네, 48건. 요즘은 한 15에서 반이 20일. 예. 그 15에서 한 20일.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떨어지고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서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번 설엔 좀 오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뭔가 상황이 제가 속한 당에 조금 유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선물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실제 여당과 야당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여당과 야당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요? 그럼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제가 여당을 해봤잖아요. 네. 야당 현역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그 현역 야당들 얘기 들으면 참 찬바람 분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선물이 많이 주는 거죠. 확실히. 예, 확실히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그게. 근데 여당 야당이라는 것만 가지고 차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 특정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임위별로 또 틀리죠. 상임위별로. 상임위별로. 네,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좀 선물이 좀 많이 오는 데가 있고 좀 적게 오는 데가 있고. 실제로는 예. 그 민주당에서 정동영 전 의장이 돌아오면서 명절을 예. 쯤에 돌아오면서 명절용으로 명절 전에. 예. 네, 명절용으로 명절 전에 막걸리를 돌렸어요. 예, 선물을 돌렸죠. 당직자들한테. 네. 복당 무슨 그 자축 기념 및 그 감사 인사 이렇게 하고 쭉 돌렸어요. 설 겸, 예, 뭐 설인가 돌린 설 거죠. 선물 겸 해서 이렇게. 예, 설 돌렸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진짜로 궁금한 건데 정동영 전 의장이 사실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예. 그 친정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뭐 통계 조사는 할 수 없지만 네. 본질적으로 당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네. 무소속 나가지 말라는데 무소속 나가서 당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다고 왜 오냐 하는 분들이 느낌상 한 20, 30%, 30, 40%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많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이렇게 돌렸을 때 예.
그걸 보면서 정동영 전 의장 등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아니 고기는 글쎄 나는 안 받아. 그 누가 돌린 거냐? 이거 누가 돌린 거냐? 그랬더니 정동영 전 의장이 돌렸습니다. 네. 그 뭐 책상에 하나씩 있어요? 네. 그 어떤 애는 책상에 없어. 네. 너 이거 왜 없냐? 그러니까 저는 안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당직자가? 네, 당직자. 전 거부했습니다. 그 어떤 애는 책상 옆에 쓰러져 있어. 너 왜 쓰러져 있냐니까 전 걷어찼습니다. 그래 그런 걸 딱 느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정동영 의장과 친한 그쪽 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난 또 이제 한결에 PSI 나온다 그러니까 제보해 주려고 저는 막걸리 찾습니다. 찾습니다. 예. 근데 나한테 이제 조금 더 잘 보이려고 그런 그 당직자들은 내가 지나가는데 일부러 나보라고 또 탁 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실제로. 있죠. 확실히. 겉으로 노출되진 않지만 우리가 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딱 한눈에 보면 알죠. 아니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언론에 제대로 안 나오고 정확하게 사실은 기자들이 기사로 쓰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렇죠. 정치적 현실. 네.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시기의 문제라면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에 하나가 네. 좀 너무 급히 수를 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 평가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당신께서는 백의종군 하겠다고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정권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번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은 2012년도에 19대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군요, 그거. 그러니까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돼야 된다. 혹은 당의 최대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 이런 마음 생각을 내 얘기 들으니까 막 초조해지잖아요. 김원준 씨 출마 안 하나요? 출마 안 해요? 막 출마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과도하게 웃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차기 공천권과 관련된 이번 그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은 공천하지만 그러면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은 공천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각해 볼 되잖아요. 수 있겠네요. 본인이 직접 당회장에 안 나가더라도 본인이 당에 들어와서 자신의 계파 혹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생각이 본인이 있거나 있겠죠. 최소한 주변 그 사람 주위에 그 캠프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도 밀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의 소수 그룹이 된다. 음. 그러니까 정치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니까 영입해갖고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나는 거야. 하지만 절대 하지 마 국회의원. 그래서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그럼요. 없는 게 있고 또 그거를 당직자 수준에서 뻔히 아니까 당직자들은 다 알죠. 싹 알죠.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싹 알죠. 당직자 정도 되면 다 알죠. 계산이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걸리를 걷어차는 거죠. 아니, 세게 차지 않고 세게 쳤다지 말고 막걸리 톡톡. 아 이거 재밌다. 요거 재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금 복귀를 오케이 해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계속 복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 계속 안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거 갖고 싸우면서 당이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예. 정세균 대표의 판단입니까? 그렇죠. 지도부에 그래서 지난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좀 복당해서 사과나 했나요? 사과했다고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사과가 의미가 없지. 사실은.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수용해갖고 했는데 예. 글쎄 저도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럼 난 정말로 전당대회나 이런 당의 주도 세력이 되려고 하는 관심보다도 민주당을 살리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좋지 않았겠냐 만약 복당을 한다면 전 그렇게 봤었던 지방선거도 거죠. 다 지나고 예. 나중에 한참 뒤에 지방선거 때는 이제 좀 뭐 이제 이렇게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곤란한 게 있어요. 그때 무소속 연대해갖고 신건 의원이 당선됐잖아요. 전북이나 이런 데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 복당 안 시키면 나 무소속으로 나를 추종하는 사람을 출마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북 도지사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은 당이 이제 막 우왕좌왕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당으로서 좀 곤란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계산이네요, 다. 그러면 복귀를 시킨 것도 복귀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러면 계산이 없을 수가 없죠. 다 계산이 계산이 없고 뭐 순수한 마음으로 그건 좀 그렇지 않죠. 요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행화 계산. 두 번째 아이템이 뭐냐? 이게 뭐냐면 근조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구름민에 돌아가신 선배님을 중합니다. 중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돌아가신. 등록금 얘기군요, 이게. 확 뜯어버려요 그냥. 대한민국 등록금과 정치. 예. 이 의원님이 그 현역 때, 예. 전 의원이 아니라 의원일 때 예. 교육위에 계셨죠. 예. 요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대학생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요건 좀 전문적으로. 제가 17대 때 두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네. 등록금 인상 제한법.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잖아요. 10년 사이에 무슨 115%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사이에 2배로 올랐어요. 물가는 한 30-40% 올랐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물가보다도 더 올릴 경우에는 이게 교육부에서 지시 감독할 수 있다. 마음대로 못 올리게. 네, 그렇죠. 등록금 상한제죠, 그게. 네. 어느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등록금 후불제. 네. 일단 등록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취업해서 일정 정도의 연봉이 넘으면 그때부터 등록금을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아 나가자. 그게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예요, 그게. 네. 그게 제가 냈던 등록금 후불제 법안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슨 사안을 얘기해도 본인 자를 한 번씩 꼭 끼워넣어. 이건 언론에서 공인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이거 17대 때 그렇게 죽은 법안이거든. 17대 끝나면 그렇게 냈던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죽었잖아요. 네. 근데 좋은 법안 아닙니까? 네. 그걸 의원들이 잡아갖고 빨리 내고 18대 때 그리고 그거를 갖고 계속 애들 등록금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 등록금 후불제 해야 된다. 등록금 저렇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등록금 상한제 해야 된다. 제가 당에다가도 요청하고 의원들에게도 요청하고 무지기수로 요청하는데 미적미적 있다가 등록금 후불제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로 한나라당이 뺏겨버린 거예요. 멍청하게도. 민주당 얘기 나오니까 상당히 과격하게 공격을 하시네. 저 거기 동의합니다. 근데 멍청하게. 어영부영하고 있다 뺏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요, 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 윤리위원회 넘어갔고 나 잘리겠다 여기서 방송 계속하다가.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빌려달라 그랬냐? 깎아달라 그랬지. 그렇죠. 딱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3,200만 원 빌려갖고 25년도에 상환하는데 9,700만 원을 내요. 3배.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구체적인 통계를 굳이 얘기할 그리고 또 뭐 그 명문대 그 총장이 교육의 질에 비하면 등록금이 제일 싸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분은 교육 지표를 보는지 안 보는지 가서 묻고 싶어요. 안 볼 거예요. 작년도 상반기에 발표한 2008년 OECD 교육 지표를 보면요. 우리나라 동계 올림픽 가기 전에 이미 동메달 땄어요. 국공립 대학 등록금이 세계 3위. 2008년도에 사립대학 등록금이 세계 다 비교한 거죠. 교육 지표는. 세계 5위였다가 올해 2위로 뛰어 올랐어요. 은메달. 높기로. 등록금이 제일 높은 거로. 근데 그 높은 게 옛날에는 막 한 20몇 위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등록금 상한 인상 제한법 통과시킨다 그럴 때 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교육부에서요. 대학 재단을 꼬드겨갖고 정봉주 법안에 반대하라고 막 꼬드겨요. 교육부에서 왜 꼬드겨요? 한통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왜 대학 당국의 편이 되는 겁니까? 그 메커니즘이 뭐 어떤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네, 모르죠. 제가 모른다 그러면 PSI에서 잘립니다. 교육부 고위 그 국장들은 은퇴하면 대학으로 취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구나. 예, 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거. 거기가 일자리군요, 거기가. 교육부 관료들이 그 교육 철학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아주 그 이상한 행태를 하는 분들이 은퇴하면서 대학으로 다 박사니까 대학에 뭐 학장으로도 가고
총장으로도 가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아니 이유 없이 교육부는 이거 아닙니까? 교육과 의료 복지 부분은 국가가 약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 편이 돼야 되는데 교육부 살벌해요. 10년 동안 115%가 올라갔으면 네. 그리고 또 이 MB 정권은 한나라당 뭐라 그러냐면 등록금 상한제 민주당이 간신히 통과시켰어요. 그 제안했고 이제 국회 통과만 하면 되는데 그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록금 인상은요.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놓고요. 주머니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필요할 때마다 털어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하는데 방어할 힘이 있습니까? 수단이 없죠. 수단이. 아무 수단이 없어요. 파업을 이거는 어떻게 해? 경쟁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등록금 학생들이 대학 선정할 때 등록금 싼 대학 들어가야지 그거 선정합니까?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비싸. 아니 나 이 학교 안 다니 다른 학교 다닐래. 이럴 수 있나요? 없죠. 일단 들어가게 되면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죠. 무장 해제된 거예요. 마음대로 올립니다. 마음대로. 시장 경쟁을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율은요. 등록금 인상의 자율이 아니라 학문 연구의 자율이죠. 이 사람들이 전문 용어 나오면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서 저 괜찮은데 오늘. 네, 그래서 네. 교육 당국이 학생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학재단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 당국의 편을 드는 거군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해가요.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왜 대학 당국의 편을 드는 겁니까 도대체? 거기요. 네. 대학을 그 재단은 기업으로 봤나 보죠. 친기업 정책.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대학이 진짜 이게 저는 등록금 문제가 한 3가지 축이 있는데 국가 지원을 일단 두 번째로 하고 등록금을 매번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물가는 2~3% 뛰는데 등록금 막 11%, 13%씩 뛰어. 등록금을 왜 인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등록금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상한다라고 하는 밝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밖에 없어요. 한 군데를 밝혀요? 그거 좋은 대학이죠. 상지대학. 아주 민주화된 대학이죠.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생들과 협의해서 학생들 동의하에 인상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등록금 인상, 등록금 어떻게 쓰이는지 원가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등록금을 500만 원인데 예를 들었고 600만 원 인상을 해요. 그럼 인상한 거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니까 등록금 인상한 폭이 한 1조라고 치면 그걸 안 쓰고 2월 되는 적립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인상된 그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 등록금 올린 폭과 넘어간 돈의 폭이 똑같아요. 자, 올해 등록금으로 들어올 우리 대학의 총 예산은 1억이다. 네. 그리고 올해 써야 할 돈이 1억 2천이다. 그럼 2천만 원 더 걷어야죠. 네. 근데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들어올 돈은 사실은 1억이 아니라 1억 2천이었어요. 쓸 돈은 1억 2천이 아니라 1억밖에 안 됐어. 뻥튀기 예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수입은 줄이고 쓸 돈은 늘려놓으니까 그렇죠. 결산하면 맨날 돈이 남아 이게. 돈이 남으니까 그냥 이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대학 운영이 예결산 차액으로 돈이 남아갖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뻥튀기를 하는. 예, 뻥튀기라는 거죠. 그 등록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예산 더 많은 받으려고. 그러니까 등록금. 왜 등록금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해 당사자들하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그 적립금 이게 한 대학들 다 합하면 6조 됩니다. 많은 대학은 지금 한 7,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돈 갖고요.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학교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스스로 부자 되려고 등록금 높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등록금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무슨 취업부 학자금 그 상환제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는 대학이 투명하게 등록금을 운영하고 있느냐, 투명하게 인상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등록금 투명하게 운영 안 해? 안 돼? 좋아. 그럼 니네들 국가 예산 지원 안 해. 딱 막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학교든지 투명하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하죠. 노력이다. 그러면은 한 학교만 계속 집중 감사하면 나머지 학교는 알아서 깁니다. 이거 주유소 습격 작전 아니야. 하나만 조진다.
네, 주유소 습격작전 하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지금처럼 등록금이 안 참 올라가요. 비유는 나빠, 근데. 비유는 아, 죄송합니다. 내용은 좋았는데. 교육을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게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데 독일 이런데 다 등록금 상한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협의해서 취업부 학자금 상한제가 한나라당이 냈고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 인상 제한법을 냈는데 또 대통령이나 등록금 상한제는 반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이 그걸 반대해?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네. 교육부가 반대하는 거가 이해가 안 갔던 거 이해가 갔어 이제. 예, 재밌는 비유를 하나 통계를 들어드릴게요. 독일이 등록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등록금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90만 원을 못 넘게 돼 있어요. 90만 원. 학기당 등록금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게? 그럼 현재 예. 이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1, 2, 3로 묻는다면 누구에게 혹은 어떤 주체에게 물어야 됩니까? 전 1, 2, 3. 정부가 1등이라고 봐요. 정부가 1등. 예, 정부라 하면 교육부를 의미하는 겁니까? 청와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을 한꺼번에 묶었고. 그 중에서 이제 책임자를 말해야죠. 아, 이 교육 정책 이유를 책정한대거든요. 이번 학자금 취업 학자금 상한제 5.8% 6%짜리예요. 이거 고리입니다, 고리. 왜냐하면 국가 다른 정책 자금이요 1%에서 4%예요. 다른 정책 자금에 대한 이율이 1%짜리도 질비합니다. 이걸 6%로 매겨놓은 당사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그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6% 매겨놓습니까? 장사를 한 거죠. 지금. 장사한 거죠. 이제 장사를 예. 하는 거죠. 두 번째, 네. 그놈이 누구냐? 예, 그놈을 찾아내서 네. 그놈을 찾아내자 일단. 그놈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죠. 예,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네. 2번. 우리 민주적인 인간들 아닙니까? 협의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2등이 누구입니까? 2등. 예. 재단 이사장입니다. 재단 이사입니다. 재단 이사. 대학의 재단이. 대학의 재단 이사. 마구잡이로 등록금을 올린. 그리고 등록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네. 6% 예. 이자 결정한 사람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주적이 누구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안 나왔으니까 한나라당 책임져야죠. 한나라당. 예. 민주당은 민주당도 이제 네 번째로 책임져야죠.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로. 세 번째 한나라당 그렇죠. 원래 둘 매달은 중에서. 금은동만 있잖아요. 금은동.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맛배기만 한 것이고 예. 살살. 저희가 앞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정봉주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만약 정확하게 모른다면 여의도에 잠입하여 국회의원실에 잠입하죠. 잠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요직에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막 전화해요 계속. 네.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주십시오. 심부름센터 소장 정봉주 전 의원이 그렇게 꼭 저를 비하하면 좋습니까? 달려가서 총부 수사한 후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